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일교차 큰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완연한 봄이라고 하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춥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3도, 포항은 1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가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지면 안개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 공기도 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늘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큰 일교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은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중동 사태 이후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물론 리터당 2,000원 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1,900원에 육박합니다. 이 주유소는 그래도 싼 편입니다. 대구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20원을 넘겼습니다. 하루에 6, 70원씩 오르던 급격한 상승세는 수그러졌지만 이미 일주일 전보다 15% 넘게 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국 최저가를 기록하던 대구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20원 넘게 비쌉니다.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 좀 더 넣고는 있는데 나중에 2,000원대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버리니까 좀 이제 차를 덜 타야 되는 느낌도 들고. 경유값은 휘발유보다 더 뛰었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가득 채우면 일주일 전보다 10만 원 가까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1,450원, 1,500원대 계약됐는데 1년 단위 올 8월까지는 이런 식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가 지난주 날마다 100원씩 오른 공급가를 통보하며 압박해 어쩔 수 없었다며 하소연합니다. 폭리를 취한 적이 없고요. 대기업인 정유사에서 이제 주는 그 가격을 받고 저희 마진을 붙여서 이제 판매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의 폭리나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장기화될 경우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오는 5월 3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석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짜 석유 제조와 유통, 정량 미달 판매, 그리고 건설기계의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북도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과 영업 정지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도는 에너지 물가, 수출 물류, 금융 자금 등 3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과 경영 안정자금 확대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대제철 노사가 여당의 민생전담 기구격인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철강업계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때문인데요. 그동안 대립관계에 있던 현대제철 노사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건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포항 2공장을 폐쇄하고 중기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500여 명이 희망퇴직을 하거나 다른 공장으로 전직해 포항 인구 감소를 가속화했습니다. 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포항 공장은 매월 1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기 앞에 노조는 사측과 함께 여당의 현장 중심 민생 정치 기구인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조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이른바 K스틸법은 먼 미래 이야기라며 응급 처방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5년 동안 80% 급등했고 현재는 킬로와트아워당 180원 선으로 140원 선인 중국과 120원 선인 미국보다 비쌉니다. 48만까지 이제 왔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 체감업이 무너지면 우리 포항도 미국의 너스트 벨트처럼 공장이 폐쇄되고 이제 그 지역이 소멸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지난달 국무총리 방문 때도 금속노조, 포스코 노조와 면담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위원회도 측면에서 거들었습니다. 철강산업 위기 요인 중에 가장 지금 눈에 띄게 수치로 보이는 것이 전기요금이거든요. 조선, 방산, 자동차 경쟁력의 원천인 철강업계의 현실을 청취한 위원장은 즉답은 내놓지 못했지만 위기는 공감했습니다. 포항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철강산업의 이축의 핵심은 전기요금의 상승이었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철강산업이 배려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조만간 포스코 노동조합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거듭 요청할 예정입니다. 50년 경쟁 관계에 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공조 앞에 정부도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에코프로는 내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16에 참여해 휴머노이드 시대를 이끌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술력과 개발 현황도 선보입니다. 내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고체 전해질과 리튬 메탈 음극재 기술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에코프로는 주력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중저가 배터리 소재인 미드니켈 양극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대응할 LFP 양극 소재도 공개합니다. 포항시는 공모를 통해 포항 성모병원을 24시간 화상치료센터로 선정하고 어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포항 성모병원은 화상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부터 전문 수술, 입원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경북 동해안권에는 화상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야간이나 휴일에 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대구 등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104년 만에 경주에 다시 모였던 신라 금관이 이번엔 경남 양산으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양산이 중심이었던 옛 삼양 지역의 금동관도 함께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희문 기자입니다. 신라 왕권을 상징하는 금관총 금관이 유리 진열장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무게 692g. 금의 순도는 20.5K에 이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화제가 됐던 이 금관이 국립경주박물관을 떠나 양산으로 왔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 공수된 금동관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구리로 만든 뒤 금을 입힌 금동관은 신라 서라벌의 남쪽을 아우르는 삼양 지역 집권 세력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가야와 영토를 놓고 충돌하던 접경 지역에서 신라가 지역 관리를 위해 하사했던 것입니다.
독자적인 세력에게는 금동관이나 목걸이, 과대 이런 것들을 하사함으로 해서 그들의 지배 세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 문화유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시대 삼양 지역과 그 중심에 있었던 양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신라 금관과 그리고 삼양을 대표했던 금동관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당시에 두 개 축을 이룬 신라의 정치 체제에 대한 비교를 유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북정리 고분군 출토 유물 등 470여 점의 유물도 함께 만날 수 있으며 전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효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그제 6월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만 신청자들이 몰리고 서울과 충청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공천 신청을 안 하는 등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중도 사퇴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대구시장 자리에 9명의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도 6명에 이르는 등 대구 경북에서는 후보군이 넘치는데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현직이 당 지도부의 반발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 신청에 11명의 후보가 몰려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포항시장 공천 신청자는 모두 11명으로 공원식 전 경북도 부지사와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일만 포항시 의장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또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문충은 국민의힘 반도체 AI특위 부위원장,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용선, 279 전 경북도 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경북도민 가운데 28%가 노인입니다.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정주 인구 확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시군 간의 벽을 허물고 자원을 공유하는 경북 리빙벨트가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지도가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계된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9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27.79%를 차지했습니다. 도민 4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셈인데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의성군 등 일부 시군은 이 비율이 40%를 상회하며 노동력 상실과 공동체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출산 장려금이나 단기 유입책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 경계를 초월한 경북 리빙벨트 구축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제는 정주 인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역으로 가는 생활 인구를 시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경북의 생활 인구는 주민 등록 인구의 3.8배에 달하고 특히 영덕과 청도 등은 외부 유입 인구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이라든지 어떤 해양 자원, 또 산업 자원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이런 생활 인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역별 마케팅으로 방문을 유도하고 워케이션 등을 통해 체류를 늘린 뒤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정착을 이끌어내는 3단계 로드맵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실행력을 얻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권을 가진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시군이 공동 조성하는 상생기금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과제로 꼽힙니다. 시군 간의 행정장벽을 허물어 상생을 도모하자는 이번 리빙벨트 구상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13일까지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6가정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가정은 왕복 항공권과 함께 일정액의 체재비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와 자녀에게 무국 방문 기회를 제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진행한 천원주택 모집 결과 100호 모집에 1,055건이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청년주택 80호 모집에 1,009건이 접수돼 1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부부 주택 20호에는 46건이 신청돼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완연한 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춥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3도, 포항은 1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당분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지면 안개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 공기도 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2도, 김천은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청송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쌀쌀한데요. 낮에는 안동 11도, 청송은 10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도로 시작해 낮에는 11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모레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